11월 9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1선을 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크게 순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달러 환율을 연료 삼아서 쭉쭉 올라가 줬으면 했는데 최근에 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금리 인상 이슈는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대폭 상승을 하려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금리를 3.5% 이상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이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은 계속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폭으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조만간 발생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면 감사하게 익절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24일선까지가 마지노선일 거라고 보고요. 터치하기 전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일 증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외국 시스템이라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는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LX 세미콘이 드디어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쪽에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이런 돌파가 나오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확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흘러내리지 않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 저는 보유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 추세선 라인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94,000원에서 95,000원 라인대가 되겠습니다.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올린 건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쯤에 저항에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과 다르게 바로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추세선 돌파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한 뒤에 재매수에 들어가 보려 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박스권 돌파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었네요. 저항선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천천히 쉬어갈 때는 쉬어가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걸 좋아해서요. 지금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내린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긴 하지만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오기 마련이라서요. 지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쉴 때는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코스닥은 60일선까지는 터치를 해줘야겠죠.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 스피드를 계속 못 따라간다면 코스피의 반등이 끝날 때쯤에 코스닥은 하락 채널 상단 터치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쉬어갈 때쯤 또 코스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플러스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29,500원 라인 정도에서 1차 매수에 들어갔고 이쪽 채널 하단인 28,000원에서 2차 매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매수 걸어놓은 물량들은 모두 체결이 된 상태고요. 정석적으로 보면 매우 안 좋은 그림이죠. 계속해서
올라주다가 거래량 실린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바이오 플러스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은 개미 털기일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24,000원 라인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물량을 야금야금 다 먹었는데, 물량을 먹는 동안 개미들도 같이 매수를 들어왔을 거거든요. 아마 심야 개미들 털어내면서 물량을 한 번에 다시 먹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1선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저도 일단은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크게 욕심은 내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히 무증 물량 받기 전에 모두 매도를 해야겠죠.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도 올라주나 싶더니 하락이 나오면서 평당 근처까지 내려와 있네요. 이쪽 저항선 터치를 갔었는데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듯 합니다. 이쪽 매물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려가더라도 21선에서 지켜줬으면 하네요. 21선을 지켜준다면 이쪽 라인이 저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1선 라인이 리테스트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21선 터치하러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넥신이 개파락 스타트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하락하는 사이에 평당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쪽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려 하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방 휩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저는 전저점 라인인 22,200원 라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19,500원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장중에 224일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24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 없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리테스트를 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224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내일이 되어봐야 알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잘 받아주고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오늘 5일선과 20일선을 터치를 해줬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도 될 듯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면서 장기간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가 됐든 호재 하나는 터지면서 한 번은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 못한 전사치 물량도 있고, 확실히 이때의 하락 이후로는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